졸업생이 솔직하게 알려주는 경남대 사회복지학과의 궁금증 탑 10,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지역사회를 밝게 만들고 학생을 주인공으로 성장시키는 학과.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힌 바와 같이 미디어 헬퍼라는 소셜벤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디어 헬퍼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미디어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소셜벤처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벤처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면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복지관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제가 더 이루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창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한 선배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사회복지학과가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는 사람에 관한 것을 다루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그러한 소양과 그리고 전문화된 그리고 진정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궁금증 탑 10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을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는 온라인 폼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총 121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데이터를 토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탑 10을 선정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많은 공감대를 받은 그 질문들은 무엇이 있을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공개하냐? 아닙니다. 10위부터 차근차근 1위까지 올라가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바로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17.9%의 공감대를 얻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남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 바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은 바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어떻게 취급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이 1급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합격점을 받게 되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련 후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취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국가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의 선후배 분위기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맹세코 그런 군기 잡고 이러한 학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굉장히 좋은 선배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아리나 봉사활동 그리고 뭐 뒤풀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 선배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구의의 답변에 학과 선배님께서 영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9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부회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는 문과대학교 내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신입생 또한 문과대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학과인데요. 저희는 이 많은 신입생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한 끝에 멘토 멘티제를 실시하여 여러분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멘토 멘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멘토 멘티제란 학생의 임원 1명당 신입생 여러분들 3명에서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학생회와 소통하고 건의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멘토들이 이끌어가고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멘토멘티제를 통하여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로 낯을 많이 가리던 선후배 사이가 어느 순간부터 과방에 함께 어우러져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지나가다 마주치는 상황이 와도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이렇게 선후배 간의 사이를 허물기 위하여 멘토멘티제가 아닌 다른 행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학과에 재학하시면 즐겁게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청소년 동아리 도전도담 회장을 맡은 17학번 박창범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는 이제 군기,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되게 선후배 사이가 화목한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동아리 워커스 회장을 맡은 사회복지학과 17학번 김혜주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는 다양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과 같은 친목 활동을 통해서 선후배 간의 다양한 친목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시니어 회장 1학번 우태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과 선후배 사이는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인사도 서로 나누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꺼림없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주고.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 동아리 강다리 회장을 맡은 사회복지학과 17학번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과는 이제 선후배 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선후배 간 이제 와 진짜. 안녕하세요. 인파워먼트 회장 17학번 고두영입니다. 저희 학과 분위기는 그냥 과방에만 들어가도 선배님들이 그래 안녕 뽑보네 해주실 정도로 엄청 친근하고 이제 수업만 들어가도 같은 수업이어도 너도 이 수업 듣네 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도 나눌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친절하게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했습니다. 경남대 사회복지학과는 선후배 간의 관계가 똘똘 뭉쳐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8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8위는 봉사활동을 많이 한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8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 당시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요.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되면은 내가 이러한 경험이 많이 없는데 가서 적응을 못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해보니까 학과 선배님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1365나 VMS를 이제 가입하는 방법과 어떤 식으로 이 봉사활동을 시간을 또 축적해서 쌓을 수 있나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당시에 봉사활동 경험이 많이 없다고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주면 봉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과에 진학했을 때 여러 선배님들이 그러한 조언들도 많이 해주고 이끌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걱정 없이 이 봉사활동에 관해서 내가 경험이 없는데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전혀 걱정 안 하시고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7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위는 어떤 게 선정이 되었을까요? 짜잔! 학과의 합격 평균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25%로 7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 수시 모집에 학생부 반영 과목 등급의 평균을 보니까 3.64 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4.4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통계가 나왔고요. 20년도에 정시 모집 결과로는 평균 3.96 등급이 합격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최저는 4.7 등급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평균 3.18에서 3.64 등급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3년간 3.82 그리고 4.53 등급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와 18년도 이렇게 입시 결과도 제가 들고 와봤는데 거의 이제 3에서 4 이러한 평균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성적 관리에 들어가면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학과에 진학하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봉사활동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진학을 하게 되면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겪기도 하고, 저도 이 사회복지를 재학을 하면서 여러 봉사활동들을 이제 쉽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이제 떠나는 이제 봉사활동도 저는 해본 적이 있고, 청소년 아울리치 봉사활동, 그리고 홀로 어르신 가정방문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이제 학과에 진학하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에 어떤 봉사활동 동아리가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프로시니어 동아리가 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는 동아리고요. 그리고 도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울리치 활동이라든지 여러 위기 청소년에 관해서 뭐 상담을 하고 멘토를 한다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파워먼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야 중에 정신 분야 장애인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강다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애인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여러 봉사활동을 또 경험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봉사활동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에 대한 배려심을 배울 수가 있었고 타인에 대한 존중까지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는 매우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고,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학과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34.8%의 응답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의 장단점 중에 장점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으로 취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복지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미래 전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망 직업이다 라고 해서 떠오르는 직업이 바로 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직업이다 라는 것이 큰 또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사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직업이 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도움으로써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또 존중받는 직업이 이 사회복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조금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열악하다라고 그런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는 지역 사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재정적이거나 현재 정책적으로도 그런 서비스 대상자,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조금 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모든 욕구들을 잘 충족을 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는 조금 힘든 그런 경험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주신 사회복지사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줌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 그로 인해서 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4위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학과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전공 교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 전공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론, 그리고 인권과 사회복지,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사회보장론 등 여러 가지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무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위, 학과 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가 40.2%로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학과 실습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 실습은 우선 학과에서 실습 OT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실습 희망 기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다를 거예요.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관심 분야가 다 다를 텐데 자기가 관심 있는 희망 기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선정이 되면은 이제 기간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학예 방학 때 보통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학기 때 현장 실습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60시간의 실습 과정을 이제 끝마치게 되면은 이 기간 실습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습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 실습에서 배운 점들을 조금 돌이켜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습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실습 기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아동 관련 기간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노인 기간, 장애 관련 기간, 이런 형식으로 이제 창원 지역에 있는 그런 기간들을 적어서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정신보건 관련 기관들, 그리고 그 외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이러한 그리고 협의회 같은 이러한 기관들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습 기관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관에서 조금 실습을 하고 싶은지 미리 공부를 하고 고민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졸업생 선배님들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졸업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90년도에 졸업하면서 바로 사회복지 현장에 발을 딛고 지금까지 쭉 30여 년간 노인복지 한 길만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기관장입니다. 저희 기관은 경상남도 내 9개 시군 동부권역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사업의 광역 전달체계로 시군구 센터 지원과 경남의 다양한 가족의 행복을 돕기 위해 특화되고 전문화된 사업을 실행하는 가족복지사업 전문기관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선도하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1948년부터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에드보커시, 모금사업, 연구사업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아동보호 대표기관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결연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본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국 52여 곳의 사업기관에서 활발히 복지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이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발 및 보급하고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문가가 되고자 희망하신다면 우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과감히 도전하세요. 우리 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오늘도 여러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빈곤을 예방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29조에 근거해 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서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우리 후배님들이 있다면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원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복지재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우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로 오세요.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에게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 사회, 경제적 문제를 파악하여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호스피스센터, 요양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돕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입니다.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 중에는 저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 수련 과정을 거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졸업생 선배님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대단한 졸업생 선배님들이 많지 않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졸업생 선배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졸업생 선배님들이 되어서 후배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또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1위 궁금하지 않나요? 네, 1위 공개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여러분들 대반전이죠. 광고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눈부시게 아름다운 캠퍼스, 자연의 생동감이 넘치는 경남대학교의 사계소. 새 시대를 열어갈 1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무한한 도전의 에너지가 가득 찬 진리, 자유, 창조의 요람. 자랑스러운 역사가 만든 경남대학교의 오늘입니다. 네, 광고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저희가 광고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번엔 반전 없이 1위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이겁니다. 졸업 후에 취업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80.4%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5명 중에 4명이 선정을 해준 질문입니다. 졸업 후에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사회복지학과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망에 있어서는 사회 문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학과의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남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노인복지 서비스 관련된 그런 일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이 노인 쪽에도 실버 쪽으로도 좋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38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의 장과 중간관리자 그리고 신입 직원의 연결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과 교수 등 사회 지도층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무와 이론이 겸비가 되어 있다. 2개의 사회복지 기관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2곳의 가족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그리고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이러한 형태로 실무와 이론이 겸비된 학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한국, 미국, 독일, 호주,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정말 대단하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학과에 오게 되면은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받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유망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학과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학과의 취업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공법인, 그리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이러한 복지협의체, 의료사회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로도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간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군대, 군인 및 군인 가족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사회복지사도 있고요. 그리고 NGO 단체에서도 이렇게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복지에 있어서도 이제 상담직이나 그리고 CSR이라고 하죠. 이런 직종에서도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사회공헌팀, 대기업 사회복지재단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그러한 기관들을 미리 조금 설정을 하셔서 미리 차근차근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력들을 채워나가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를 이제 재학을 하면서도 이러한 미래를 꿈꾸고 준비를 미리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취업률이 60% 전후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 등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취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한 60% 전후로 취업률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취업률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미래, 유망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탑10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먼저 졸업을 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대학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기 적성에도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 진로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그로 인해 성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학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진학을 준비를 할 때 나는 이 사람에 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직으로서의 그런 소양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람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도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도 내일 죽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진로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탑10에 관한 궁금증을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졸업생 온라인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궁금증을 풀어드렸던 선배 이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학과에 와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긴 시간 동안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는 더 큰 힘으로 더 원대한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도전과 혁신을 통해 학생의 꿈이 실현되는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대학으로 우뚝 설 경남대학교의 미래. 그 찬란한 미래를 이끄는 것은 바로
경남대학교의 힘입니다. 경남의 힘, 경남대학교.